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7호 태풍 뿌라삐른이 북상 중인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남 쪽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보성에서는 저수지 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 저수지 붕괴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정채윤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폭우가 쏟아져 저수지 제방이 무너진 전남 보성군 모원 저수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온종일 쏟아붓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습적인 폭우로 이곳 저수지는 제방이 속절없이 뻥 뚫려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둑이 무너지면서 이 일대 운동장 10개 면적의 농가밭이 빗물에 휩쓸려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곳 보성은 무려 327mm가 내렸고 남부 지역 곳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남부지방은 지금은 모두 해제됐고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은 호우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뿌라삐론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고 있어 앞으로 비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에 100mm에서 최대 300mm 가까운 비가 내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보성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전국에 걸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도에서처럼 전남 지역에 비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누적 강수량 최대 270mm로 보성은 농촌마을이나 읍내 시가지가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농작물은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전남 지역 비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아파트 지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전남 보성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에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여기 우측에서는 역류가 되어버려요. 역류가 되니까 물이 우측하고 좌측에서 물이 아파트 지하로 다 들어가 버려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하던 도로는 냇가로 변해버렸고 세찬 물줄기가 단층 주택 옆으로 무섭게 흐릅니다. 세력이 커진 장마전선의 오늘 하루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크고 작은 산사태도 잇따라 흙더미가 곳곳을 덮쳤습니다. 농수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곳곳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애써 키운 농작물도 폭우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만날 진정을 못하고 또 가슴이 벌떡벌떡. 그리고 나 여기 온 지가 50년이 넘으니 처음이지. 김포와 울산공항에선 항공기 18편이 폭우로 결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태풍이 지나갈 동안 34명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전국에 파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장마 이후에는 태풍입니다. 7호 태풍 뿌라삐른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내일 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는 지금 태풍 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 제주도 서귀포에 취재기자 중계차 연결돼 있습니다. 김현 기자, 아직은 잠잠하군요. 곧 영향권에 들겠죠? 네, 저는 지금 서귀포 법한 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서서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곳 포구의 파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력이 서서히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태풍이 내일 밤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곳 제주도엔 태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대응 1단계에 돌입해 지역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어선들의 출입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태풍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 연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공무원들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청도 신임 지사의 취임 일정을 앞당겨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 포구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큽니다. 자세한 태풍 경로와 규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이번 태풍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네, 7호 태풍 뿌라삐루는 크기는 소형, 세력은 중형급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해안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모레 새벽 제주도 동쪽을 지나서 모레 오후에는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태풍 위험반원에 드는 제주도와 영남 지방은 비바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민미경 캐스터. 보통 태풍이 7월 말이나 8월, 9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7월 초에 발생이 됐어요. 네, 본래 7월 초에도 태풍은 북태평양 부근에서 약 3개 정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태풍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7월 초에도 태풍이 오게 되는 겁니다. 7월 중에 발생한 태풍은 2012년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한 지 6년 만입니다. 뿌라삐눈도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피해도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경로로 이동했던 태풍 차바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 남해안, 제주 산지에서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폭우 피해 가운데 하나가 차량 침수입니다. 보통 지면에서 50cm만 침수돼도 폐차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도로를 달리다 침수가 돼서 폐차 위기에 몰린 차량만 2,600대입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 처리는 되는데 물바다는 무조건 피하셔야겠죠. 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수영장처럼 변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한눈에 봐도 위태롭습니다. 자동차 엔진엔 문제가 없을까? 실험해봤습니다. 트럭을 가상의 침수지로 밀어넣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더니 이내 시동이 꺼집니다. 보통 지면에서 50cm만 침수돼도 공기 흡입 경로의 구멍을 통해 엔진에 물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 이렇게 무릎 높이의 침수지를 맞닥뜨리면 다른 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차체가 높은 버스도 마찬가지. 내부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낮은 위치에 있어 무리하게 주행하다간 차의 심장인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동이 정지돼가지고 다시 제대로 시동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물에 휩쓸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수지는 통과하지 않는 게 좋고. 최근 4년간 도로를 달리다 침수돼 폐차 위기에 몰린 차량만 2,600여 대. 장마철 물이 고인 도로는 깊이를 알기 어려운 만큼 일단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에 한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이 해상 한 라인은 지난 2008년에 끊긴 이후 10년 만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데요. 이 즉각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마련되면서 양측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남북 함정 간 해상 한 라인인 국제 상선 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호출부호인 백두산으로 상대를 불렀고 북측은 우리 호출부호인 한라산으로 응답하며 통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국제상선 공통망은 특정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선박이 교신할 수 있는 공용 주파수로 유사시 선박 간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북은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경비함정 간 공용 주파수 설정에 합의하고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부터 북측이 일방적으로 호출에 응답하지 않아 왔습니다. 국방부는 통신망 복원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11년 만에 이뤄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끊겨있던 동해와 서해 지구의 군 통신을 모두 복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통신망 복구와 함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 교환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젠 중국과 인접한 황금평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오늘은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미중과의 정상외교 이후 보인 첫 공개 일정인데 중국과 가까운 지역을 연달아 방문한 겁니다. 그 이유를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신의주에 있는 한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습니다. 어제 북중 합작 개발지인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는 평안북도 신도군에 이어 이틀 연속 경제 현장 방문을 공개한 겁니다. 특히 신의주와 신도군 등 북중 접경지대를 북미 정상회담과 세 번째 중국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 시찰 장소로 정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호전되면서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시찰을 계획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와는 다르게 편안한 복장에 앞단추를 풀어헤치고 중고 차량에 올라탄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검은 인민복의 벤츠를 타고 국가 지도자의 위엄을 강조했다면 이번엔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당 지도부의 검열로 실각한 지 8개월 만에 재등장한 건데요.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완전히 복권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임돼 정치적으로 추락했던 황병서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 하지만 이번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서 수행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시찰을 보도하면서 황병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간부들인 황병서 동지, 한광상 동지, 조용원 동지, 국무연회 부장 김창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북한군 최고 실세였던 황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당 조직지도부 주도의 검열로 해임됐습니다. 그 뒤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번 시찰의 수행원으로 깜짝 등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을 가까이서 수행한 모습은 사실상 복권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장관급인 한광상 노동당 부장보다 빨리 호명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상급자를 먼저 호명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부장급과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병서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끌어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지적 협조 이것을 이끄는 조직 지도부 제1 부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8개월 만에 위상 회복을 알린 황병서의 직책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중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를 조기 해제해달라는데 힘써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시 주석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북한 예술단의 중국 방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경제 제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기 해제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끝냈으니 제재의 조기 해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안을 배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조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중국과 협의하며 대미 협상을 진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중 밀착이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형제적 인방에 탁월한 소령이시며 자신과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동지이신 습군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시며, 여기에 북한 예술단 관계자가 베이징 방문에 동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북한 예술단의 연내 방중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북중 수뇌부 갈등으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취소하면서 북중 예술단 교류는 끊긴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지난달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일정입니다. 이틀 연속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면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곳들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어제 또 보도됐었던 황금평. 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말 그대로 황금평야라는 뜻입니다. 네.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곡식들을 보고 정말로 황금평야구나 이렇게 말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황금평야구나 이래서 네. 유래가 됐다. 그 황금평야구나 할 정도라면은 땅이 상당히 비옥한 곳인가 봐요. 왜 그래요? 네, 압록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위쪽이 위화도, 아래쪽이 황금평입니다. 위화도, 이성계 위화도 해군 저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황금평이 섬이었지만 퇴적물이 쌓이면서 북쪽이 아예 중국 단동시와 붙어버렸는데요. 네. 서해와 태평양 등 해상 운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경제특구로 지정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신의주까지 여전히 북중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들이죠. 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텐데, 그리고 이번 시찰에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동행했던 그 수행원들이 그대로 따라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창선, 한광상, 조용원 등 모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던 인물들입니다. 예.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인데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어 전담 통역사 출신으로 현재 북한 노동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입니다. 네. 중국과 공동개발에 나섰던 지역에 대표적인 중국통과 이틀 연속 방문했다는 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과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말씀 듣고 보면 꼭 이 단순히 협상용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네, 단순히 국제사회에 우리 중국과 이만큼 친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북중 경제협력이 필요한 지경에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역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지난해 대중무역 적자가 2조 원 이상으로 17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지난 1분기 대중 수출이 이미 지난해보다 87%가 급락했고요. 단순히 외교적 지렛대가 아니라 북한이 새롭게 내세운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위해서라도 북중 경제 협력이 간절한 상황인 거죠. 네, 대중 수출이 작년보다 87%나 급락했다. 네. 하지만 북한이 바라는 것처럼 그 북중 경제 협력을 하려면 이 대북 제재부터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요구했다는 리포트도 봤습니다만
결국 북한과 미국이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는 6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미 정상회담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지가 이번 방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6일이라고 그랬죠.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다 돌아오면서 미군 유해 송환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미군은 유해 송환에 필요한 장비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유해와 함께 귀국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미군 유해 송환은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의 대가로 미군 유해 송환 이상의 비핵화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중이 경제협력 문제 놓고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사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북중이 밀월 관계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흘 전 중국을 방문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필요하다면 중국과 맞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시 주석도 주권과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I am also here to convey our view of our relationship with PRC, our relationship with the region. 매티스 장관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중국과 협력하겠지만 필요하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조가 불가피하지만 돌발 행동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중국은 조상들이 남긴 영토를 한치도 잃을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이견을 거침없이 주고받은 건데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미중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양국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6월 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여야는 모레 수석 부대표 간 협상을 시작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여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남북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 여기에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장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를 사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 구성을 두고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낙점했지만 야권은 의장직을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명의 부의장 중 한 자리를 원내 3사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노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9일까지 마쳐야 하는 민감용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만큼 이달 초엔 협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지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이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문책성 교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때문인지 신임 수석들은 일자리 정책에서의 성과와 또 국민들의 체감을 그리고 경제팀의 팀워크도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새로 임명된 수석들은 하나같이 국민 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라면서 속도를 내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걸 일자리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나 이해관계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간 갈등설을 진화하는 동시에 전임자와 달리 전통 관료 출신으로 정부 부처와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 각 분야 개혁의 교량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인지, 또 출장과 휴일 접대 등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김지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가장 컸던 건 식사 시간과 휴일 접대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입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나 주말과 공휴일 골프 접대 등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 상사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입증이 까다로운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휴일 골프 접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한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사측의 지휘 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나 담배 한 개비 등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처럼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은 상급자가 부르면 언제든 일로 복귀해야 하는 시간으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국내외 출장은 소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으로 보되 이동시간이나 출입국 수속시간, 비행시간 등 출장 관련 시간을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미리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선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뉴캐슬과 계약을 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기 선수는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었다면서 대표팀 은퇴를 암시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푸른색 셔츠 차림의 기성용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표팀 동료들보다 이틀 늦은 귀국길. 기성용은 독일전 직후 런던으로 건너가 새로운 소속팀 뉴캐슬과의 협상을 마치고 뒤늦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셀틱, 스완지시티, 썬더랜드 등 유럽 진출 이후 4번째 유니폼입니다. 가장 제가 선택했던 지금까지 팀 중에서 가장 큰 팀이고 좋은 저는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신 분이고. 아쉬움 속에 끝난 러시아 월드컵. 기성용은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었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대표팀을 은퇴하겠다라고는 얘기는 아직 못하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A매치 104경기를 소화하며 대표팀 중원을 책임진 지난 10년. 캡틴의 축구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일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이람이 뿌라삐룬인데 이 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죠? 네. 태국의 비를 관장하는 시 바루나를 우리 국립국어원이 뿌라삐룬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건국 신화에도 비를 관장하는 우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군의 아버지 환웅께서 삼천의 무리가 내려오실 때 함께 왔다는 우사께서 잘 보살펴서 비 피해 없도록 해주시길 빌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뿌라비룬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시 반에 시작하는 팔팔한 NBA 뉴스팔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